자, 근데 이거 문제예요. 대출 받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출 받으면 위험하다. 대출과 부동산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 받으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5억 하는 아파트를 대출을 내가 3억을 받나? 대출을 하나도 안 받나?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요. 오를 애들은 올라요. 대출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려다가도 안 오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출이 3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안 살 거예요. 이 집 안 산다고. 4억이 안 주면 안 삽니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5억에 다 사가요. 제 가격 주고. 이해되시죠? 왜 그렇죠? 그냥 대출 가격 빼고 2억만 이 사람 주고 내가 5억에 사가지고 대출 갚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안 살 거면 안 샀지. 안 살 거면 안 샀지. 샀다고 치고는 대출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예 안 샀으면 몰랐어. 근데 사놓고선 대출 안 받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야.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아예 떨어질까봐 무서웠으면 안 샀어야죠. 맞죠? 그래서 제가 다주택을 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거 올리면 또 막 욕먹겠지. 또 다주택자라고 하면 엄청 욕먹잖아요, 요즘에. 엄청 악성 댓글이 엄청 달려요,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다주택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한 채는 사면 안 떨어져요? 한 채도 떨어져요, 어차피. 떨어질 거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근데 한 채 사면 안전한 것 같고, 같은 아파트를 두 채 사면은 막 불안해 떨어요. 그럴 거면 아예 안 샀어야죠. 지금 이해되시죠? 대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출 많아도 오를 건 오르고 떨어질 건 떨어진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자. 그러면 제가 돈은 얼마 없는데 막 무리해가지고 돈 1억밖에 없는데 뭐 5억짜리, 10억짜리 사면은 그러다가 한 방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전세를 막 가려고 그래. 또 막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전세 살 겁니다 막 이러면서 전세가 최고 싸요 막 이러면서 뭐 전세를 가죠. 그러면 항상 누가 피눈물이 나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요. 항상 집값은 또 출렁출렁하다가 또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간 그걸 겪으면서도 또 요번에 또 그래요 또. 하여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뭐 돈도 들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주인이 다 가져가요. 전세입자는 100원도 안 줘요. 그리고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 전세값을 올려버리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몇 억을 빌려줬는데 그걸로 그 사람은 몇 천만 원 벌어놓고서는 나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런다. 아니면 나가든가. 이게 되게 속상한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전세를 살려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 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대부분 보셨죠? 안 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얘기가 안 통하니까. 다 보셨죠? 그러면 막 주인공 이름 막 물어봅니다.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 레드였나? 하여간 뭐 그랬는데. 자, 쇼생크 탈출을 보면은 요 사람이 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와이프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뭐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받아요. 근데 요 사람은 탈옥을 하고 요 사람은 만기로 모범수로 해서 뭐 70몇 세까지 살아요. 19살인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탈옥했죠. 탈옥했고 요 사람은 이제 만기 출소해가지고 요 사람을 만나러 가거든요. 저기 뭐 파나마인가 뭐 어디 그 중남미 뭐 그쪽에 뭐 이렇게 뭐 요트 닦고 있어요. 이미 뭐 탈옥한 지 한 20년 돼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요 사람이 이제 만나러 가죠. 근데 이 대출 받는 걸 무서워하고 막 투자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 가난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모범수로 사는 거죠. 그럼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 죽진 않고 그냥 바쁜 새끼는 다 나와요. 진짜로. 이게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살기가 좀 짜증이 나는데 그냥 먹고는 살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70세까지 사는 거죠. 여기서 사시나 감옥 가서 사시나 어차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TV도 나와요. 거기는 잠도 잘 수 있고 물론 조금 춥겠지만. 근데 우리는 위험하다. 그런 건 무섭다고 해서 다 요 삶을 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요. 탈옥을 해가지고 막 부자처럼 막 살기도 해요. 뭐 법으로 뭐 지금 내 주민번호는 부자 되지 말라고 뭐 정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는 사람들을 욕해. 막 욕하고 막 또 그렇게 돈 벌면은 뭐 비도덕적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탈옥을 한다. 그래서 모범수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탈옥 준비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뭐 투자할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탈옥하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탈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해. 그건 또 싫어.
그냥 대충 어떻게 나가면 이렇게 총알 안 맞겠지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탈옥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세다. 그냥 돈이 없는 그 감옥은 되게 벗어나기가 힘들게 이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딱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회사원을 되면은 거의 못 빠져나와요. 거의 못 빠져나올 거예요. 애가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 뭐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로 버는 직종을 고르지 못하면은 거의 이걸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세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꼭 탈옥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말 3천만 원 가지고 이게 투자가 됩니까? 됩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용인에 30평짜리 사무실을 산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인데 지금은 이제 그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교직원으로 이제 잘 갔죠. 그래서 방학인가? 뭐 방학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좋더라고요. 삶이 되게 여유롭더라고요. 연봉은 한 반 정도로 줄긴 줄었는데 일하는 시간은 뭐 한 5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엄청 적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퇴직금이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300 들어갔는데 1년에 한 750 버는 거예요. 750. 그러면은 좋은 거야. 수익률로 치면 이따 나오겠지만 20 몇 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이 이런 거 해오면은 지금 박수 쳐줄 만한 거죠. 올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또 들어오니까. 맞죠? 내년에 또 들어와요. 또 조금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흥에 있는 동백지구에 있는 건데 동백지구가 이제 옛날엔 미분양의 무덤 막 해가지고 막 아파트들이 엄청 미분양 나고 뭐 4억짜리가 3억으로 막 폭락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 찼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조정돼서 다 차고 이제는 다시 조금 올라가는데 이 상가도 2억 7천인가에 분양을 했었는데 1억 4천에 샀어요. 1억 4천. 그러니까 2억 7천에 분양받은 사람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맞죠?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2억 7천에 샀는데 1억 4천에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분양은 특히 안 하는 게 좋고 상가 분양은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경매로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막 8억짜리가 막 4억에 낙찰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분양이 8억이었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4억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실제 시세는 한 1억 9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억 4천이면 잘 산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이 회색이 다 아파트고요. 우리 건 여기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죄다 이 건물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뭐 학원도 가고 막 그러는데 동백지구 사는 분들은 요 골드프라자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가 좀 많이 복작복작 하는 데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하는 A동에 샀어요. 근데 층수는 이제 한 8층을 산 거죠. 건물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겼죠. A, B, C, D 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코너 자리에 샀죠. 주변에 죄다 아파트죠. 주변에 죄다 아파트예요. 이때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2006년, 2007년 막 이때 한창 그 지금하고 비슷했죠. 뭔가 막 그 분양이 막 호황일 때여서 아파트만 막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 안 짓고 막 아파트 위주로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진짜 변변한 상가가 없어요. 다 주변이 죄다 막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딸랑 우리끼리 그 상가가 다 있는 거죠. 큰 게. 그래서 장사가 잘 돼요. 잘 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주네브 서널드라는 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이제 좀 많이들 비어 있는 그런 상가인데 우리 쪽은 되게 잘 됩니다. 신기한 게 막 미술학원하고 뭐 이자카야가 막 같이 있어요. 막 같이. 뭐 같은 층에 막 같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막 여기는 학원도 보내고 술도 먹고 막 유모차 끌고 가면서 옆에서 애들이 그 뭐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막 그런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도시들은 그래요. 신도시들은 가운데 상권에 모든 게 막 모여 있잖아요. 안양, 평촌, 범계 막 이런 데도 막 그렇거든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상가 주인들한테는 되게 좋죠. 학원도 받고 뭐 음식점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 데다. 주변이 아파트가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일로 오는 거야. 다 일로 와요. 근데 안에가 죄다 한 반 정도가 다 비어 있었어요. 건물이 다 비어 있었어요. 우리께 이제 10층짜리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층수가 다 비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분양 그 대금을 못 내 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됐는지 뭐 했는지 분양대금을 못 내가지고 이게 뭐 경매까지 막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거의 한 6, 7년 이상을 막 비워놓은 상태로 건설사가 막 소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막 나왔는데 이제 건물이 한 반 정도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부담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뭐 건물이 꽉 차 있어도 상가는 사기가 겁나는데 반이 비어 있으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B동은 이제 그런 소송이 없던 건물인데 거기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막 복작복작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때문에 빌려주지 못했던 거죠. 소송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주인이 싹 다 바뀌고 지금 다 차버렸어요. 금방 다 찼어요. 6개월 만에 다 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불안한 거죠. 우리 층에 막 다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게 샀다. 싸게 샀죠.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1억 9천 하던 걸 1억 4천 주고 사면 잘한 거죠. 4천만 원 싸게 사면 별로 티 안 나죠. 그럼 19억짜리를 15억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나요? 그럼 남편 칭찬할 만하죠. 190억짜리를 150억에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러면 이혼 못 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잘 산 거죠. 잘 산 거죠. 그래서 지금 맞췄어요. 이미 임차인을 맞췄거든요. 한 1억 4천에 사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죠.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출을 안 받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어차피 안 살 거면 안 사지. 사면 그냥 대출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지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탈옥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뭐 세금이랑 뭐 관리비 뭐 미납한 거 이런 것들 내고요. 그다음에 월세가 옆에 바로 옆에 B동은 2천에 120 정도 받는데 여기는 이제 막 차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덜 받았어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또 올릴 수도 있죠. 어쨌든 B동보다 A동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3,300 정도 들어갔는데 월세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 뭐 30 몇만 원 내고 750 남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2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진짜로. 그럼 여기 807호를 가보세요. 807호를 가보면은 거기서 누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월세 1,100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알았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소까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죠. 자, 그 다음에 평택에 30평짜리 상가를 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더 좋아. 2,400을 투자했는데 800을 벌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남의 돈을 쓰니까 되는 거야. 남의 돈을 쓰니까. 자, 요거는 이제 30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 평택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고. 역 앞에 있어요. 평택역 앞에. 거기에 이제 3층인데 잘 보시면 여기 뭐죠, 여기? 롯데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보이죠? 여기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있는 건물이면 좋은 데인 건 아시겠죠? 대부분 우리가 그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맞죠? 스타벅스가 있으면 좋은 데야 이렇게 생각하죠. 롯데리아 있으면은 애들이 많겠죠. 뭐 애들 많고 엄마들 많이 다니는 데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나름 상권은 좋겠죠. 건물도 번듯하고. 근데 이게 한 2억 8,6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이건 아까보다 되게 극적으로 받았죠. 한 500만 원 정도 차이로 받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스타벅스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차가 엄청 많죠. 주변에. 차가 이렇게 불법 주차가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상가 투자자들한테는 불법 주차가 많은 데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왜요? 주차장이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꽉 찼는데 사람들이 막 차 끌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상권이 되게 살아있는 동네죠. 여기 보면은 뭐 저축은행, 뭐 한의원 뭐 이렇게 막 들어있죠. 병원들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위치는 평택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서 뭐 걸어서 뭐 한 1분 반? 뭐 2분 정도 걸리려나? 1번 출구 나오면 그냥 바로 앞이니까 여기거든요. 위치도 되게 좋고 뭐 나름 평택시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중심 상권으로 속하는 그런 곳이죠. 좀 줄여보면은 이제 여기인데 우리는 여기인데 뒤로도 막 이렇게 뭐 막 지어요. 요즘에 워낙 아파트 분양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 분양을 받지 말라고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가 같은 걸 사놓잖아요. 그럼 뒤에 아파트가 생기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요? 왜 좋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집이 떨어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와서 이게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주면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집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인데 여기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이죠. 뒤에 새 아파트들이 막 쫙 생기는 거잖아. 나는 오래된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뒤에 새 거가 막 생겨. 다 빈집이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막 글로 막 갈 거 아닙니까? 이사 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2013년부터 아파트들을 엄청 지어요.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고요. 앞으로 19년, 20년까지 계속 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분양을 열심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경쟁자들이 막 생기는데도 그냥 막 받아요.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기분 좋죠. 뒤에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지하철 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여긴 여전히 중심 상권이 되겠죠. 이 건물에 이제 아까 스타벅스가 이쪽에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칸이고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분양 사무실이 하나 쓰겠다고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뒤에 분양들을 많이 하니까 분양 사무실이 보증금 없이 월세 200만 원씩 이제 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9월 달에 끝나면은 이제 정식으로 지금 바로 사무실 쓰겠다는 분이 있어서 맞출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건물은 되게 깔끔하고 약국 있고 뭐 완전히 치과 뭐 이런 거 병원하고 뭐 이렇게 금융업들을 쭉 있고. 근데 우리 칸도 옆에 지금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이 뭐 쓰겠다 말겠다 막 그러는 정도로 지금 되게 괜찮죠. 뒷골목도 지금 뭔가 상권이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3억 5천 정도를 시세를 봐요. 3억 5천 정도. 근데 낙찰을 2억 8천6백에 받았으니까 잘한 거죠. 이 정도면 남편이 받아오면 정말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럼 그랜저 2대 사요, 2대. 35억짜리 28억에 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대출을 얼마를 받았어요? 2억 5천7백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90% 정도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상가라서 잘 나오는 것도 있고 경매라서 조금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싸게 사서 또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시세 대비해서 엄청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시세 대비해서는. 근데 싸게 잘 샀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은행에서는 3억 5천에 나중에 팔릴 거니까 그냥 2억 5천 빌려주는 거야. 한 70% 빌려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싸게 샀으니까 대출이 엄청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뭐 관리비니 뭐 잡다한 돈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월세를 이제 3천에 150 이제 9월 달부터 맞출 건데 그러면은 이제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자 떼봐야 한 달에 한 70 몇만 원 남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800 벌어요. 그럼 얘는 막 수익률이 막 이렇잖아요. 주식으로도 이거 안 나올걸요? 주식으로도 이거를 매년 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그 주식의 뭐 현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평균 수익률 자기가 살면서 쭉 한 게 20 몇 프로인가 그래요. 20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주식으로 이렇게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다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긴 남의 돈을 막 갖다 쓰잖아요. 지금 남의 돈을 지금 얼마를 쓴 거예요. 보증금까지 하면. 그러니까 남의 돈 쓰는 거를 무서워하시면은 탈옥을 못 해요. 진짜로. 남의 돈을 쓰는 순간 슬슬 탈옥의 기회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서구에 까치산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3평짜리 반지하가 있어요. 반지하가.